미분을 배울 때는 중학교 때 내용이 조금 많이 나와. 왜냐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개념이 평균 변화율, 그리고 요거에 대항해서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있어.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평균 변화율은 쉽게 생각해서 기울기야. 중학교 때 기울기 배우지. 네. 기울기 우리가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 기울기 구한 x 증가량 분의 y 증가. 그렇지. x 증가량 y 증가량. 자, 그럼 1번 fx에서 x값이 3에서 6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 말은 뭐냐면 x 증가량 y 증가량이 있어야 되니까 결국에 좌표가 두 개 있어야 되는 거야. 몇 컴마 몇이랑 몇 컴마 몇. 그때 변화율들은 항상 x값에 대해서 먼저 알려줘. 3컴마라는 점이랑 6컴마라는 점이 있어. y좌표는 함수가 있으니까 구할 수 있겠지. 네. 대입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 두 개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게 똑같은 말이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라는 말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네. 그러면 어려울 게 없죠. 기울기 구하는 거니까. x 증가량 y 증가량 구할 때는 증가량 구할 때 상관은 없는데 x를 만약에 앞에서 뒤에 걸로 뺐어. 그럼 y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뒤에 거를 빼줘서 계산해야 돼요. 이건 할 수 있겠죠. 이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온다. 오케이. 네. 어려운 게 없죠. 평균 변화율 이용해서 쭉 계산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어려울 건 없고.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기호가 하나 나와.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요게 있어. 11번 보면. 자, 별로 어려울 건 없고요. x의 값이 a에서 a 델타 x까지. 그러면 여기서 델타 x가 뭐냐? 이게 이제 궁금해져야 돼. 델타 x는 말 그대로 x의 변화량. 아까 기울기에서 나와서 x의 변화량 있지? 그거랑 똑같은 게 델타 x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3에서 6까지라고 하면은 델타 x는 몇이어야 되는 거? 3이 되는 거지. 표현을 3이니까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그냥 이 글에서 말장난을 하는 거야. 우리는 요렇게 표현하는 게 쉬운데 3에서 첫째에서 두 번 마지막을 6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원래 3에다가 x 증가량 3까지 이렇게 써버린 거야. 그렇게 하면 쉽지. 네. 그럼 차이가 없는 게 느껴지겠지. 네. 예를 들어서 얘가 2고 얘가 7이면 델타 x가 5가 되니까 2부터 2 더하기 5까지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지금 a 플러스 델타 x니까 그냥 전부 문자로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겠죠? 그럼 원래 이거는 이제 식으로 쓰게 되면 평균 변화의 식으로 쓰게 되면은 뒤에서 앞에 거를 뺀다고 생각하자. 그럼 y 증가량도 얘네들을 f에 대입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네. 그럼 f의 요거에서 요거를 빼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고 f식이 지금 요거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제곱 5에 a 더하기 델타 x 이게 f죠. 거기서 a 제곱 더하기 5a a 더하기 델타 x 빼기 a 요거죠. 그냥 요렇게 식을 쓰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이해됨? 네. 델타 x는 요거밖에 없다. 그럼 13번 넘어가서 구간이 나와요. 이것도 똑같아.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을 우리 알잖아. 구간이라는 건 x의 범위라는 걸. 그럼 여기서 평균 변화율 구하라는 건 얘가 앞에 있는 거고 얘가 뒤에 있는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뭐 얘도 마찬가지로 하고 뒤에서 앞에 거를 뺀다고 식을 써보면 t에서 t-2를 뺀 거에 마찬가지로 t 대입한 거에서 t-2 대입한 거를 빼면 되겠다. 계산하는 거죠. 이 문제에선 이 평균 변화율이 9라고 나왔어요. 먼저 식을 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결국 문자가 t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풀면은 t가 구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개입해보면은
t의 제곱 더하기 t 빼기 t-2의 제곱 t-2 이 부분의 분자는 t 빼기 t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날아갈 거고 얘가 9 넘어가서 18 얘 정리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t 4 플러스 t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면서 t의 제곱 마이너스 3t 이렇게 해서 플러스 2 그거를 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t의 제곱 3t 마이너스 2 정리되면 4t 마이너스 2가 18 넘어가면 20t는 5 그렇게 그냥 계산하면 되겠다. 어려운 게 없죠? 네. 그냥 중학교 문제죠. 평균 변화율은 그렇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16번부터 미분계수라는 게 나와. 미분계수. 미분계수라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평균 변화를 구할 때는 결국에 두 개의 양 끝점이 있어가지고 두 개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였어. 미분계수는 거기서 리미트라는 게 들어가.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 얘가 만약에 1,1이고 얘가 3,9면 여기 구하는 게 기울기, 평균 변화를 구하는 거였어. 미분계수는 뭐냐면 이 한 점을 그냥 미지수로 잡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얘랑 얘의 평균 변화를 구하는 식을 써. 그러면은 이거 된단 말이야. 네. 맞지? 근데 x를 미지수로 둔 상태에서 우리가 리미트라는 기호를 쓰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x를 리미트의 극한으로 움직일 수 있어. 저 빨간 점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x, fx니까 우리가 이 함수식 저 곡선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야. 맞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를 3으로 보내면 이 점에 도착하는 거기 때문에 1,1, 3,9 구한해서 기울기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걸 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네. 그 중에서 미분계수라는 건 뭐냐면 움직이는 점이 있고 고정된 점이 있을 텐데 이 움직이는 미지수점 x를 고정된 점으로 보내는 거야. 왜 이래? 고정된 점으로 보내는 게 미분계수야. 그 말은 x를 1로 보내겠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럼 이 식을 딱 봤을 때 앞에서 배웠던 극한과 연속을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이상해. 분모가 0이 되니까.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함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f의 1, y 값도 1이 된단 말이야. 네. 분모 0, 분자 0이지. 그럼 거기서 뭔가 극한 계산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치? 얘를 미분계수라고 한다. 이해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림적으로는 그래프적으로는 기울기가 x가 1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원래 있던 함수 곡선이 있지. 요거랑 접하는 형태로 요렇게 그려져. 기울기가. 이해됨? 네. 저 1,1에서 함수와 접하는 그런 접선의 방정식이 나와서 그 선의 기울기 그게 미분계수로 나와. 이해되겠지? 네. 그래서 미분계수라는 건 얘를 수학식으로는 최종적으로 f'이라고 쓰고 1에서의 미분계수야. 지금 x를 1로 보내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f'1 이렇게 써. 이해됨? 네. f'1 하면은 x는 1에서 미분계수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동일한 말로 기울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변화율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 아까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 있잖아. 근데 얘는 1로 딱 다가가지. 그래서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이라고 표현해. 이해되겠지? 또 다른 말로 아까 얘기했지만 1,1에서 접선의 방정식, 접선이 빨간색으로 쫙 나오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를 마찬가지로 미분계수라고 얘기해. 그래서 x는 1에서 접선의 기울기
요 세 개가 다 똑같은 용어라는 얘기야. 그게 F'1이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여기 미분계수.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이거 극한 앞에서 배웠었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 볼 수가 있어. 10번으로 한번 아니 지금 몇 번이야? 16번으로 가볼까? fx가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럼 실제로 이 시기에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 자, 해볼게. 자, f'1이라는 걸 계산해 볼 거야. 그럼 얘는 x-1분의 fx가 요거 마이너스 1 이 된단 말이야. 맞지? 네. 그러면은 얘는 x-1에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계산할 수 있지? 네. 얘는 x로 묶으면 x-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약분되면 x만 남으니까 여기에 리미트 보내주면 얘는 1이지. 네. 그럼 얘는 f'1이 1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분계수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어. 앞에서 배웠던 극한을 가지고 똑같이. 오케이? 연결이 되지? 자, 근데 미분계수는 원래 이렇게 구하는데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 여기까지가 미분계수의 얘를 얘를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불러. 이런 식으로 실제로 식 넣고 극한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더워? 네. 조금. 잠깐만. 상품 가져줄게. 너가 이거 해서. 들었고. 오케이. 자, 됐지?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x를 극한 보내가지고 할 때 앞에서 배웠던 대로 극한 계산하는 거를 미분계수라고 하는데 미분계수 구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앞에서 배웠던 극한의 계산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그거를 방법의 이름을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한다 라고 해. 오케이? 네. 미분계수 구하는 방법이 그럼 다른 하나가 더 있다는 거야. F'를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 뭐냐면 도함수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 도함수는 뭐냐면 fx라는 식이 있을 때 이 식 자체를 미분한다 라는 거야. 도함수는 함수를 미분한다 라고 쓰는데 이 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fx를 미분하면 f'의 x라고 써. 얘는 미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각 항이 있겠지. 각 항에 x 다항수이기 때문에 x의 몇 제곱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지수가 있으면 지수를 내려. 그리고 그대로 써. 그럼 얘는 원래 지수가 2란 말이야, 그치? 내리면 2를 빼주는 거야. 2에서 1을 빼주니까 1이지? 그래서 2x라고 쓰는 거야. 그럼 뒤에 거는 x의 1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1 내려와. x의 빵제곱이지. 빵제곱은 항상 1이지. 빼기 1인 거야.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져. 오케이. 그럼 얘가 f'x는 2x 빼기 1이라는 이런 도함수가 나오는 거야. 함수 자체를 미분한 도함수라는 게 나오는 거야. 이게 도함수를 구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1에서의 미분계수라면, 지금 f'1이니까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다면 여기에 1을 대입하면 돼. 여기 1을 대입하면 f'의 1이라고 똑같이 쓰겠지? 얘는 2 빼기 1이니까 1이 나와. 앞에서 극한의 계산으로 했던 값이랑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그지? 네. 그럼 당연히 딱 봐도 도함수로 구하는 게 미분계수로 구하는 것보다 엄청 쉬워. 맞잖아. 네. 그래서 f 함수가 이렇게 정확하게 주어져서 우리가 도함수까지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도함수로 푸는 게 편하다. 그게 안 될 때에 미분계수의 정의를 생각해 본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안 상태에서 16번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자. fx가 저렇게 생겼다. 근데 얘에 대하여 x의 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대.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대.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식을 쓰겠지. x는 1부터 3까지 평균 변화율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네. 준수 한번 계산해볼까? x는 1부터 3까지의 평균 변화율 한번 계산해봐봐. 여기 써서 평균 변화 아까 기울기랑 똑같다 그랬어. 그치? 그럼 구한 방법 기억나지? x가 1에서 3까지 변하니까 1,라는 점과 3,라는 점 두 개가 있을 거야. 1, f1 대입하는 거란 말이야. 1이죠. 3 대입하면 9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 7이죠. 요거의 기울기가 1에서 3까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는 3 빼기 1분의 7 빼기 1 2분의 6이니까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얘가 평균 변화율. x는 a에서 미분 계수가 같대.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f가 지금 식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f'x 도함수로 푸는 게 좋을 거야. 그러면은 f'x를 먼저 써줘. 아까 미분했던 거 생각해서 한번 준수가 다시 해봐봐. 지수를 하나 내리고 원래 지수에는 1을 빼준다. 그럼 2x의 1제곱, 2x 뒤에는 1이 내려오고 x의 빵제곱 되니까 1. 상수는 그냥 없어진다. 이 상태에서 얘는 도함수고 문제는 x는 a에서 미분계수라고 했으니까 도함수에 a를 대입해줘야 돼. f'a는 2a-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문제에서는 얘랑 얘가 같다고 한 거야. 그래서 f'a는 3, 2a 빼기 1은 3, a는 2 이렇게 나온다. 이해되겠? 네. 17번 한번 해봐. 되겠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미분의 끝이야. 미분하는 방법 자체는 이거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변주가 올라 들어가는데 그 준서 여기까지 봤을 때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미분계수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미분계수의 정의로 구하는 거랑 도함수로 구하는 게 있다. 그 중에 식이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으면 도함수로 푸는 게 간편하다. 요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면은 19번은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앞에 거랑 비교해서 다른지 틀린지 같은지 다른지 생각해봐. 같은 거. 같은 건지 알겠지? 네. 그지? 그렇게 생각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건 쭉 넘어가고 자, 25번 같은 거를 봐도 x 플러스 8이 x는 0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fx를 미분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x에 0 대입하면 될 거야. 맞지?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 fx 이거 미분해볼까?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올까? 그치, 1이 나오는 거야. f 프라임 x가 1이 나오는 거야. 얘는 x 대입할 게 없어. 그냥 1인 거야. 답이. 그림으로 보면 어쩌냐면 얘 1차 함수란 말이야.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1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얘가 8 해가지고. 미분계수는 그림으로 보면 뭐라 그랬냐면 어떤 x값 하나가 있을 때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라 그랬어. 근데 저렇게 일직선이잖아. 쟤는 접선이 나올 수가 없어. 이 자체의 선이 그냥 접선이 되는 거야. 1차 함수의 미분기는 1차 함수에서 미분계수는 그냥 기울기와 똑같다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겠지? 네. 28번 문제를 봤을 때 똑같이 되겠지? 네. 이해됨.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31번. 자, 31번 문제가 좀 특이한데 앞에서 배운 거랑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뭐냐면 앞에서 미분계수 배울 때 도함수 말고 미분계수의 정의를 지금 생각할 거야. 자, x는 a에서 미분계수 f'A 요거 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얘는 식을 쓰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일단 두 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 x는 a라고 했으니까 끝점이 정해져 있는 거야. a, y좌표 나와야겠지? 일단 f에 대입해서 나오니까 fa라고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하나는 움직이는 점이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미지수 x로 잡는 거야. x, fx 이렇게 돼. 그때 미분계수를 쓰면 두 개 점의 기울기 구하는 것처럼 쓰라고 했으니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이렇게 쓰고 그거에 대해서 움직이는 점 x를 a로 보내라는 뜻이었어. 되지? 이게 미분계수의 뜻인 거 알겠지? 네. 근데 여기서 앞에서 배웠던 델타 x, 세모 x, 델타 x를 이용할 거야. 델타 x라는 건 x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델타 x가 얘 자체가 x 변화량이니까 x 빼기 a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얘를 델타 x 이렇게 쓸 수 있어. 똑같은 거니까, 그렇지? 그때 여기서 a를 넘겨주면 x는 a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네. 그러면은 x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를 여기 위에 x로 바꿔서 써볼게. 똑같은 거니까. 그럼 f에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네. 아직까지는 똑같은 걸 알겠지? 네. 식이. 그럼 여기서 이제
델타 x 대신에 x라는 문자가 다 없어지고 델타 x라는 문자가 생겼기 때문에 리미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새롭게 바뀐 문자에 대해서 다시 써줘야 돼. 그러면은 x가 a로 갈 때 델타 x는 어디로 가냐? x가 a로 가면 델타 x는 x 빼기 a라 그랬는데 x가 a로 가니까 얘는 결국에 0이 되겠지. 그럼 여기도 델타 x가 0으로 간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네. 똑같은 거 알겠지? 그때 델타 x는 복잡하니까 그냥 문자 h라는 걸로 쓸 거야. 그러면은 리미트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 더하기 h 빼기 fa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해됨? 네. 그래서 얘를 마찬가지로 또 f'의 a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결국에 f'a라는 게 이거였잖아. 네. 그러니까 식을 변형한 게 이거였잖아. 이게 다 똑같다는 말이야. 첫째 점과 움직이는 점 가지고 평균 변화율처럼 식을 쓸 거냐, 아니면 x 증가량 델타 x를 h로 치환한 이걸로 쓸 거냐, 그 차이인 거지. 기본적으로 미분계수의 정의를 통해서 프라임을 구하는 건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미분계수 정의에서 문제로 나올 만한 부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생각했을 때 최초에 여기서 얘가 있어서 얘는 고정된 점, 얘는 움직이는 점이라고 했을 때 얘를 여기로 옮겨주는 거였단 말이야. 평균 변화를 생각하면 결국 x 증가량 생각했을 때 이 f 안에 있는 두 개에 대해서 분모해서 빼줬어야 된 거야. 무슨 말인지 돼? fx 빼기 fa라고 돼 있으면 f로 대입하기 전에 x 값 자체가 x랑 a인 거잖아? 그럼 분모는 x 증가량 써야 되니까 x 빼기 a로 무조건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지? 여기가 3, 1로 돼 있으면 밑에서 3 빼기 1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문자 움직이는 점 아무거나 상관없이 다 그렇게 적혀야 미분계수의 정의가 된다는 거야. 맞지? 네. 그럼 그게 내려와서 여기서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 왜냐하면 구하는 방법은 똑같이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a 더하기 h 빼기 a를 했기 때문에 분모가 h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네. 그게 같아져야 돼. 그거의 기준은 결국에 이 안에 속에 들어있는 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거를 생각하면서 31번을 봐보자. 모양이 비슷하단 말이야. 그치? 근데 조금 뭐가 달라.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아는 건 h인데 얘는 지금 2h가 됐단 말이야. 그치? 자,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항상 움직이는 점과 고정된 점, 시작과 끝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f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그럼 그게 지금 얘란 말이야. 그치? 네. 그럼 두 개를 뺀 게 분모에 있어야 돼. 2h잖아. 그럼 여기에 2h가 돼야만이 이 식이 미분계수의 정식으로 완성이 돼서 f'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때 여기에 대입하는 값은 오른쪽에 얘가 항상 끝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f'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네. 그런데 원래는 h였는데 2가 추가된 거니까 뒤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야 원래 식이랑 똑같아지겠지. 네. 그래서 얘는 요식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 문제에서 이거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f'A가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그냥 2 곱하기 2가 돼서 답이 4가 된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됨? 이거를 볼 때 얘랑 얘를 기준으로 그거 두 개를 뺀 것이 분모에 있어야 된다. 없다면 곱해서라도 맞춰주고 그 뒤에 당연히 되돌려서 보강하는 것도 있어야 될 거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해되겠? 네. 32번. 일단 요거 한번 정리해봐봐.
거기서 델타 x만 h로 바꿔주자 이거야. 이 h 만들고 원래 h였으니까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그래야 원래랑 똑같아지겠지. 네. 그 상태에서 앞에 게 f 프라임 2로 바뀌니까 f 프라임 a로 바뀌니까 f 프라임 a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네. 이해돼요? 네. 여기 곱하기 2로 해줘야죠. 나는 무슨 말인지 돼? 네. 여기 h였는데 2h로 바꿨잖아. 네. 그럼 얘 곱하기 2가 돼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 앞에 부분이 결국에 f 프라임의 a가 된다 이거야. 이거 곱하기 2인 거지. 근데 얘가 지금 문제에서 2라고 했으니까 2에서 4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되게? 네. 자, 이거 붙여봐. 요거는 안 써도 되고 요것만 생각하면 돼. 여기서 계산을 할 때 얘랑 얘를 뺀 게 분 뭐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어디에 써줘야 돼? 근데 EH인데 EH 말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H. 일단 마이너스 H를 먼저 쓰는 거야. 마이너스 H를 쓰고 그 다음에 얘가 EH가 되려면 뒤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때 앞에 게 그럼 결국에 F 프라임의 A로 나온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 네? 네. 자, 한 3번 마지막으로 다시 해봐. 이제 요거는 쓸 필요 없고 요거만 보면 된다 이거야.
되는 거 알겠어? 네. 여기 4가 추가되니까 봐봐 여기서 4가 추가돼야 되잖아. 네. 4가 추가됐지. 근데 우리 원래 이게 되고 싶은 거야. 그 기준이 얘가 돼야 돼.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 모양이 돼야 되는 거고 네. 우리는 지금 요걸로 썼잖아. 네. 근데 우리는 이걸로 만들어 줘야 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를 없애줘야지. 아, 곱하기 4를 해줘야 돼. 그때 얘가 3이니까 12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됨? 우리가 원하는 걸로 일단 맞춰놓고 원래 거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걸 고민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 네. 그럼 34번도 똑같아.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한다. 그럼 괄로 안에 있는 것끼리 빼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분모에 뭐가 있어야 돼? 3H. 그럼 다시 써보는 거야. 그럼 얘는 원래 3H 분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맞지? 근데 얘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럼 곱하기 3이 있어야겠지. 그때 얘가 2라 그랬으니까 2, 3은 6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됨? 네. 자, 35번 해봐. 그치? 얘는 6H 분해가 되니까 곱하기 3이 있어야 되겠지? 얘가 1이니까 3 바로 되는 거지. 할만하지? 네. 좋아. 자, 넘어가서 37번. 자, 37번도 어렵지 않아. 기본적으로 31번이랑 37번은 굉장히 다르게 보이잖아? 근데 그냥 구분만 하면 돼. 미분 계수에 정했을 때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했거든. 델타 x, x 증가량, h로 쓸 거냐, 아니면 원래 미분 계수처럼 고정점과 움직이는 점을 쓸 거냐, 그 차이라 그랬어. 결국에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f 안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것들을 뺀 게 분모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로 써야 되는 거야. 어떻게? x제곱 빼기 4로써 써야 된다는 거야. 뒤에 거도 요렇게. 맞지? 그럼 그 끝점이 지금 4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 f'에 4가 나올 거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원래 지금 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되게 되려면은 분모는 약분해서 죽여줘야 되고 분자에 원래 있던 거를 곱해줘야 되겠지. 요것만 정리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얘는 지금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니까 약분되면서 x 마이너스 2만 남을 거란 말이야. 그때 앞에 리미트가 원래 써져 있었기 때문에 쟤도 마찬가지로 보내주어야 한다. 여기 마이너스 2 들어가면은 그럼 얘는 얘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0, 얘는 5라 그랬으니까. 네, 되게? 자, 37번 정리해 보세요.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거 알겠어? 네. 그거 되면 밑에 38, 39도 해보세요.
그래?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 똑같은 거 알겠지? 분수니까 그냥 역수로만 생각해서 해주면 돼요. 맞죠? 그러면은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있으면 좋겠어.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f'2분의 x 플러스 2 되니까 거기서 계산이 이루어지면 되겠다. 오케이? 이건 뭐 어렵지 않겠지? 좋아.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러면은 다른 거보다 똑같을 거고, 46번. 46번 유형이 조금 어려울 거야. 자, 얘는 뭐냐면, 비슷해. 결국에 분자로 분모를 맞출 수도 있고, 분모로 분자를 맞출 수도 있어.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은, 얘가 있기 때문에, 뒤에 또 요런 거 보면은 fx 빼기 f3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단 말이야. 그치? 근데 앞에 지금 개수가 걸려있는 상황. 그럼 그때 어떻게 해주냐?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얘 f에서 제외한 앞에 걸려있는 게 있잖아. 걔로 묶은 상태에서 미분계수 모양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은 원래 fx가 있는데 fx 앞에는 x로 묶어준다고 생각하고 여기 뒤에 빼기 f3이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분모는 지금 x 빼기 3이 무조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3 빼기 f3도 있고 근데 그냥 여기 우리가 빼기만 하면 안 되니까 돌려줘야겠지? 플러스도 있어야 될 거란 말이야. 뭐 여기 안에다 플러스 f3 써도 되고 얘는 나와가지고 x, f3 이렇게 써도 되고 그건 상관없지? 얘는 이제 식이 똑같아. 그럼 거기서는 이제 요렇게랑 짝짓는 거야. 앞에서만 보면은 x-3분의 x, fx 빼기 f3이면 그 중에서도 요 부분만 봤을 때 f'3으로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는 x, f'3 이렇게 쓰면 돼. 앞에 원래 x가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리미트 x를 3으로 보내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3f'3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남는 뒤에를 보면은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어. 공통계수가 또다시 생길 수밖에 없어. 뭐냐, 앞에가 fx고 뒤에가 f3이기 때문에 앞에서 f3을 추가해 주니까 뒤에도 공통인수 f3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얘는 f3으로 묶어주면 x 빼기 3이 되니까 분모랑 약분이 또 된단 말이야. 그지? 원래는 지금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 뒤에는 약분 되니까 플러스 f3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됨? 이 식을 보면 결국에 미분계수로 앞뒤 맞춰주는 거야. 하나를 미분계수 하나만 딱 보고 이 주어진 식에서 분모 딱 봤을 때 분자에 fx 빼기 f3 있으면 좋겠어. 근데 딱딱 있는 게 없단 말이야. 둘이 다르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하나만 보고 넣어주면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게 이 문제를 푸는 방법.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가서 의미를 조금 부여를 해보자면 앞에서 이런 극한 계산, 특히 분모의 극한 계산이 있을 때는 분자가 0, 조금 더 나아가서 분모가 분자에 그대로 인수로서 존재했어야 돼. 맞지? 분모에 x 빼기 3이 있으면 분자에 x 빼기 3이 있어야 지워지면서 극한 계산이 됐어. 미분계수는 그 방법을 제외하고 분모가 0이 됐을 때 계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되는 거야. 얘는 모양만 보면 분자에 분모가 똑같이 인수로서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이것도 미분계수의 정의를 통해선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됨? 네. 결국에 분모가 0일 때 분자가 0으로서 확인되는 건 맞지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앞에 거랑 지금 배운 거를 생각하면 총 2가지가 된다는 거야. 맞지? 네. 그러면 결국에 뭔가 식이 정말 쫙 다 돼 있어가지고 fx 식을 뭔가 알아가지고
얘를 정말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 앞에처럼 하는 거고, 인수분해는 모르겠어. 근데 fx 빼기 f3 모양이 있다든지, 문제에서 f'3이 주어졌다든지,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아니더라도 fx 빼기 f3을 만들어서 접근을 하면 또다시 분모가 0이 되는 걸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네. 자, 46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네. 15 나오겠지? 네. 자, 47번 한번 해봐. 그렇지. 되게? 할만하지? 어렵지 않아. 이게 미분계수야. 자, 그럼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계속 미분계수를 배우고 있는데 맨 처음에 미분계수를 알려줄 때 미분계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디니? 없어졌네. 미분계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도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 미분계수의 정의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 그거를 구분하는 방식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함수를 구하기 쉬운 상황, 즉 fx식이 뭔가 다항함수 식으로서 딱딱딱딱 몇 x제곱 몇 x제곱 딱 나와 있을 땐 도함수 구하기 쉬울 거란 말이야. 지수 내려서 1 빼고. 그때는 도함수로 구하는 거고 뭐 f에 대한 지금처럼 무슨 식이 나와 있다. 그럴 때 미분계수 정의로 가는 거야. 49번 문제를 봤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래. 앞에서 얘기했지만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f'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얘는 지금 fx식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얘는 미분계수 정의로 푸는 거야? 도함수로 푸는 거야? 도함수로 푸는 거야. 이게 되겠지. 도함수로 풀든 미분계수로 풀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미분계수 혹은 도함수의 기준이 되는 거는 x값이야. 항상 좌표라든지 x랑 y가 동시에 주어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미분계수들은 전부 다 x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f'의 2를 구하라는 얘기야. 이해됨? 50번은 보게 되면 2,8에서 접선의 기울기잖아. 얘는 f'의 2를 구하라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럼 여기서는 도함수로 바로 접근하면 돼. 역시 이렇게 돼 있으니까 f'x를 해올 수가 있겠지. 2가 튀어나가 앞에 원래 4가 있었지? 곱해주겠지. 그러면 8x 2에서 1 빼주면 1 쓸 필요 없고 마이너스 3 상수니까 없어진단 말이야.
f'x가 8x인 거야.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답은 8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됨? 네. 50번도 해봐. 됐지? 네. 어렵지 않겠지? 좋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미분계수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도함수를 통해서도 계산할 수가 있고, 결국에 얘는 지금 49번까지 생각을 해보면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부분인데, 미분 연차가,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은 fx가 절대값인데, 이거에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는 과정이라고 나왔어. 자, 얘 연속이야, 아니야? 연속이 왜 연속이 아니지? 어, 저번 시간에 네. 연속을 배울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는지 기억나? 연속은 뭐를 보고 판단하는 거였어? 함수값이랑 극한값, 조금 더 넓게 봐선? 우극한이랑 자극한. 그렇지.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 그걸 같은 걸 판단하는 거고, 그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 따라서 자극한, 우극한이 같은 걸 판단할지, 극한간 함수값이 같은 걸 판단할지만 고르면 된다고 했던 거야. 맞지? 얘는 절대값이야. 뭘로 봐야 돼? 극한값이랑 함수값. 절대값은 좌극한, 우극한이야. 왜냐면 절대값 그래프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래에 있는 것만 위로 뒤집는다는 거거든. 그치? 그럼 항상 어떤 기준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식이 다르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으로 접근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결국에 연속이라는 뜻은 대입했을 때의 문제가 없느냐라는 거였어.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는 대입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자, 얘는 대입했을 때 문제가 없어. 그냥 절대값이 0이니까 0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얘는 그냥 바로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얘는 연속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미분 가능성이란 걸 또 조사할 거야. 미분 가능성,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냐 안 하냐, 연속하냐 안 하냐처럼 미분 가능하냐 안 하냐 그거를 확인할 거야. 아까 배웠지만 미분 계수라는 건 결국에 정확하게 구하는 미분 계수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은 리미트의 형태였어. 맞지? 네. 그러면은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는 똑같은 말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말이야. 이 극한이 계산이 된다는 말이야. 맞지? 네. 미분 계수라는 건 극한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미분 가능한 극한값이 존재하냐를 물어보는 거야. 극한이 존재하려면 결국에 뭐가 똑같아야 돼? 그렇지. 우극한이랑 자극한이 똑같아야 돼. 맞지? 네. 근데 이 우극한 자극한이 그냥 우극한 자극한이 아니고 요 식에 대한 우극한 자극한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지? 이거에 대한 극한값이니까. 그럼 여기서는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는 좌극한 우극한이라 쓰기보다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으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됨? 그 말은 왼쪽 식에 대한 미분계수, 오른쪽 식에 대한 미분계수를 각각 따져서 그게 같은지를 보자는 거야. 이해되겠지? 네. 그럼 지금 함수가 y는 절대값의 x-2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x-2는 원래 이렇게 뚫어서 여기가 2인 건데
뒤집었으니까 지금 요렇게 된 상황이고, 문제에서 지금 x는 2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 x는 2를 기준으로 따져보는 거야. 연속은 맞지, 붙어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결국에 미분계수, 미분 가능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선 좌 미분계수와 우우 미분계수 보자는 거야. 그러면 우우 미분계수부터 이거 먼저 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 미분계수, 다른 말로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기울기를 보자는 뜻과 똑같아. 얘는 직선이지? 네. 직선은 아까 접선의 기울기가 그냥 기울기랑 똑같다 그랬어. 그럼 얘는 1인 거야. 오른쪽은. 왼쪽은. 왼쪽 이쪽이지? 네. 요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얘는 그러면 다르지. 미분이 불가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되게? 네. 이걸 식으로 쓴 게 2번이야. 여기서 fx 빼기 f2를 쓰는데, fx, f2를 쓰는데, 얘가 지금, 얘는 지금 미분계수 공식이고, 함수가 이렇기 때문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볼 거야. 그래서 x를 2 플러스, x를 2 마이너스로 보낸다 이거야. f2는 0인 게 확실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x를 2 플러스로 보내기 때문에 절대값이 플러스로 풀리겠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맞지? 전자가 이렇게 써있는 거야. 그럼 얘가 약분되면 1이니까 그냥 1 되겠지. 오른쪽은 자극하는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나오겠지. 아까랑 똑같은 거지. 네. 그래서 얘네들이 다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겠지? 자극한 오미분이 다르면, 좌미분계수, 오미분계수가 다르면 이런 식으로 미분 가능성을 판단할 수가 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59번 한번 해보세요. 59번 한번 해보세요. 자, 연속해, 안 해? 연속해요. 대입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된다 그러죠. 됩니다. 자, 미분 가능성을 따져야 돼요. 미분이 안 되는 것 같아? 네. 계산을 해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3 플러스로 보낼 때랑 3 마이너스 보낼 때랑 계산할 거란 말이야. 그때 뭘 계산해? 미분계수의 정의니까 x 빼기 3분의 fx 빼기 f3 식이 있으니까 들어 넣을 거야. f3은 0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3 플러스네. 그러면 3보다 크니까 양수지. 네. 그럼 그냥 나오겠지.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얘는 약분되니까 x 플러스 3이 돼. 여기다가 3 대입하니까 6이 나오겠지. 밑에 거는 요거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지. 그러면 마이너스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래서 미분 불가. 오케이. 네. 이 계산이 귀찮으면은 fx가 결국에 식으로 주어졌으니까 아까처럼 도함수로 바라보고 풀 수도 있어. 왜냐면 결국에 결국에 이 말은 x가 3 플러스면 x제곱 마이너스 9고 x가 3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9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는 도함수가 2x 되고 여기서는 도함수가 마이너스 2x 되잖아. 그 상태에서 3을 대입해가지고 확인해 봐도 돼. 이해됨? 그게 더 쉬울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되겠지? 네. 자, 그럼 그 생각을 가지면서 61번을 보는 거야. x는 3에서 미분 가능하대. 근데 지금 식이 두 개가 똑바로 나와 있단 말이야. 뭐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하긴 하지만 똑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도함수로 접근하는 게 쉽고 각을 미분해서 3 넣은 게 같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앞에서 연속해서 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야, 그지? 한번 미분하는 과정만 거치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f 프라임 x도 이럴 때는 한번 꼭 써주세요. 도함수를 쓰는 경우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x의 범위는 똑같이 간다. 얘는 a. 이렇게 된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 둘이 3 넣었을 때가 똑같은 거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6은 a 이렇게 나온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하나 더.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이라는 건 그림으로 봤을 때 움직이는 점이랑 고정된 점이 하나가 있으면은 얘를 일로 옮겨가지고 일로 딱 도착시켜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미분 계수란 말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건 뭐냐면 x가 움직여서 도착하려고 하는 그 점이 연속이어야 돼. 끊어지면 접선의 기울기 나올 수가 없잖아.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접선의 기울기 어디서 구할 거야? 안 된단 말이야. 미분 가능은 기본적으로 연속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말은 문제에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할 때 뭔가를 해라.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연속에 대한 것도 따져줘야 돼.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3에서 미분 가능하면 3에서 연속도 하단 얘기야. 연속이라면은 미분이 아니고 f 원래 함수 그 자체에서 왼쪽 오른쪽 3 넣은 게 같아야겠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확인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f의 3 플러스랑 f의 3 마이너스 같은 것도 확인해줘야 되니까는 마이너스 9가 3a 플러스 b. 얘가 이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8이니까 b는 9 이렇게 나온다. 이해되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앞에 연속이랑 굉장히 유사하지? 좀 더 땡큐한 거는 미분 가능하면은 연속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냥 대입한 거 한 번, 미분을 대입한 거 한 번, 그렇게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자, 이 식으로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이렇게 뒤에 넘어가서 64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치? 되겠지?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도함수 배우겠습니다. 자, 도함수 아까 배웠던 거야. 어렵지 않아. 그냥 미분만 하면 된다. 그럼 01번. fx는 7이래. 이거의 도함수 구하래. 상수밖에 없단 말이야. 미분하면 0. 그러면 답이 0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정도로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 답 몇이에요? 1. 되겠죠? 연습하는 과정이라서 쭉 넘어가는 거고요. 자, 10번. 프라임 0 구하라고 했으니까 미분해서 0 대입하라는 거야. 그치? 자, 계산해볼까? 0 f 프라임 x는 몇이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자, 5x가 있어. x가 1이 되는 거야. 플러스 5 되겠지. 상수가 없어지는 거고 x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0 대입하면 f'0은 5가 되는 거죠. 이게 되게 그러면 다른 거 어렵지 않겠지? 뒤에 뭐 y는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냥 미분하라고 하면 미분하면 되겠죠. 지수 내리고 하나 빼고. 오케이. 그럼 쭉 넘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을 거고 쭉 다 넘어가서 어려운 거 없을 거고 37번. 자, 그러면은 이제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 결국에 fx라는 식이 뭔가 하나가 있어. 우리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자주 볼 거란 말이야. 앞에서도 봤지만 fx가 어떤 식이 있어서 a, b, c 문자가 안에 있어. 그때 숫자들을 문제 조건에 따라 막 대입하면서 문자 개수만큼 식을 만들어서 연립해서 푼단 말이야. 맞지? 네. 그럼 그때 미분계수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문자가 있는 식, a, b, c가 있는 이 식에서 식을 미분하면 a, b, c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치? 네. 지수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a, b, c는 원래 유지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결국에 미분계수를 통해서도 이 문자들에 대한 연립 방정식으로 쓸 수 있는 게 하나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문자가 A, B, C 3개인데 F0은 5, F'1은 마이너스 4, F'-는 8 식이 3개 나오는 거야. 연립해서 무조건 나올 수가 있다. 오케이? 실제로 해보면 F0은 여기서는 C가 되니까 C가 바로 5가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F'X가 2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이거랑 이거를 대입할 수 있어. F'의 1은 여기 1 대입하는 거니까 2a 플러스 b인데 얘가 마이너스 4라고 한 거야. F' 마이너스 1도 대입할 수 있어. 여기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8이라고 한 거야. 그럼 얘네 두 개 지금 딱 봐도 연립할 수 있겠지. 네. 두 개 더해주면 없어지니까 2b는 4, b는 2 이렇게 나올 거고 b2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a가 6이니까 a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다. 그지? 네. a, b, c가 포함된 식이 프라임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 그럼 그 개수가 문자만큼만 나온다면 무조건 구할 수가 있다 이거야. 이거 이해되겠죠? 자, 40번 똑같은 문제예요. 이차함수 fx라고만 주어졌고 f2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 이차함수를 실제로 구해야 되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두고 출발할 수가 있는 거야. 그때 조건을 보면 f1, f', f'-2 나왔으니까 연립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되겠죠? 네. 자, 다음 넘어가서. 그러면은, 이제 뒤에 43번. 요거 볼 건데, 자, 요거는 형태가 좀 특이해요. 함수를 미분하라고 했는데, 함수가 이렇게 인수분해, 혹은 곱 형태로 이렇게 주어진 경우를 미분할 거야. 원래라면 전개해가지고 하면 되겠지만은,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가 올 수 있냐면, 두 개가 곱해지는 형태일 때, 얘를 A, 얘 B라고 하면은 A 곱하기 B를 미분하는 거잖아?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만 미분해. B는 그대로. 그걸 곱한 거. 와. A는 그대로 두고 B만 미분해서 곱한 거. 이 두 개를 더한 식으로도 미분하는 식을 똑같이 구할 수가 있어. 이해됨? 그럼 얘 식이 최초에 있을 때 앞에 게 이거 뒤에 거 B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미분하면 1이지. 2x-4. 뒤에 거 미분하면 2지. 2의 x-2. 두 개를 더하는 것으로 곱의 미분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식 두 개 곱해졌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얘는 지금 뭐 정리하기 간단하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겠지만 49번 같은 문제만 보더라도 정리하기가 빡세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곱의 미분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지? 조금 더 나아가서 52번 같은 문제를 풀 때에 곱의 미분하면은 그럼 얘 곱하기 얘니까 곱의 미분 해보면 앞에 거 미분하면 1이란 말이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앞에 거 되고 뒤에 거는 x 플러스 2에 2x 마이너스 3 그지? 요거 지금 두 개를 더해. 이게 지금 f 프라임 x란 말이야. f 프라임 1을 구할 때 얘를 굳이 전개할 필요가 있을까? 없어요. 그냥 1 대입하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f 프라임 x를 항상 구하는 거는 도함수 구한 다음에 미분계에서 구하기 위해서 대입하려고 도함수 구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다시 정의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대입만 할 거니까. 이해 되겠지? 거기서 미분하면은 끝이다. 뭐 이런 계산하면 되니까. 오케이? 네. 그럼 넘어가서 자 58번. 자 58번 볼 건데 자 얘는 지금 어떤 거에 거듭제곱 형태 요거를 지금 미분하는 문제야. 얘도 아까 곱의 미분법이랑 똑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자 요거를 미분해 볼게. 그럼 얘는 이거 곱하기 이거고 이 식을 미분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얘는 2에 2x-1 더하기 2에 2x-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공통인수 얘로 묶어준다고 생각하면은 얘가 두 개니까 2에 2x-1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맞죠? 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3x 빼기 1의 세제곱 이거 해볼게요. 그럼 얘는 3x 빼기 1 3x 빼기 1 3x 빼기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3개짜리는 한 번씩만 하면 돼요. 앞에 미분하면 3이니까 3 곱하기 3x 빼기 1의 제곱. 두 번째는 가운데 되니까 또 3 곱하기 3x 빼기 1의 제곱. 세 번째 것도 3 곱하기 3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3개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봐봐. 지금 얘네들을 봤을 때 앞에 요 숫자는 지금 요거란 말이야. 그치? 이건 이 식을 미분해서 나온 거야. 맞지? 네. 뒤에 있는 2는 얘가 제곱이니까 칸이 2개 되니까 곱의 미분했을 때 더하기가 2개 되기 때문에 2가 나온 거야. 맞지? 네. 얘도 똑같이 속에 얘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미분한 3이 붙어 있고 얘가 세제곱이니까 3이 된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x의 세제곱도 미분하면 x 곱하기 x 곱하기 x니까 얘 미분했을 때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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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3x제곱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거 미분하면 이거 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럼 결론적으로 최초의 요 3은 요거 지수에서 내려온다 라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봤을 때 최초의 얘가 내려온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최초의 얘가
내려온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얘가 내려오면서 숫자가 하나 깎일 거야. 왜냐면 두 개인데 하나를 미분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차수가 깎이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맞지? 네. 그럼 지금 결국 여기 3이 내려온다, 2가 내려온다는 거는 칸이 두 개일 때, 너무 어렵지 칸이 두 개니까 더한 게 두 개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럼 여기까지가 여기 내려오는 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앞에 붙어있는 2는 이 속 안에 거 미분해서 나온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지금 곱하기 2가 된 거는 속 미분이 새로 추가된 거야. 속 안에 거에 대해서 미분한 게 이루어져 버리니까. 이해됨? 네. 그럼 결국에 어떤 식의 거듭 제곱을 계산할 땐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우리 원래 하듯이 똑같이 해. 내리고 하나 빼는 거. 내리고 하나 빼는 거. 그치? 그 다음엔 이 속에 있는 자체식에 대한 미분이 한 번 더 들어가서 곱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해되겠지? 네. 만약에 이것이 1차가 아니고 2차나 3차여도 상관이 없어. 이거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고 깎인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속에 대한 미분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럼 얘가 속 미분하면은 4x 플러스 3이거든. 맞지? 얘가 곱해줘야 돼. 이해됨? 그렇기 때문에 거듭제곱의 미분에서는 속미분을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 거듭제곱 미분은 앞에 거랑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거의 실수할 일이 없을 거야. 근데 뒤에 거 속미분을 까먹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58번 다시 한 번만 해봐.